돌봄에서 방치된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다 화염에 휩싸여 중태에 하지만 초등학생 40% 정도가 낮에 홀로 집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돌봄 공백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는 학교 돌봄터 사업을 도입하기로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으며 100호 센터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이 교육의 영역도 학교 담장을 넘어서 이 마을과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초등학생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 문제도 우리 집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자, 4월 10일 월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돌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오늘 주인공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마포 1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이용하는 학부모님이 오늘도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금희 씨, 박재희 씨, 정하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포 1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친한 친구를 이용하고 있는 정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자녀분이 두 분이신가요? 한 분이신가요? 두 명입니다. 두 명 네. 키우고 계시고 9살 딸아이 아빠 동천이라고 합니다. 네, 동천님 네. 반갑습니다. 예명인가요? 네네. 예. 터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칭입니다. 키움센터에서 이렇게 좀 별칭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공동육아 지향하고 있는 키움센터에서 네네. 내부적으로 좀 아빠 엄마들이 다들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별칭을 쓰고 네.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구미 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셨죠? 예, 정하연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6살, 8살,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르입니다. 네, 또 별칭으로 미르님. 저도 오늘 별칭 쓸까요? 황현이 대신 저도 별칭이 황대장이라 천만의 말씀 황대장입니다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게는 오늘 육아 대선배님들이신데 오늘 하실 얘기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육아나 돌봄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 키움센터 이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고요. 육아하실 때 힘든 점이나 고민 또 나만의 육아 꿀팁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또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요즘 돌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저도 맞벌이 가족이거든요. 28개월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남자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구미님 어떻습니까? 네, 저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초등 돌봄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들 힘드시죠. 그렇죠. 다 힘들죠. 네. 정하연님은 어떠세요? 새 아이를 또 기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아이랑 같이 부모가 성숙해가는 것 같아요. 단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밝게 얘기해 주시는군요. 남자분의 입장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박재희님은 어떻습니까? 또 아빠로서 이렇게 돌봄을 하고 계신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 힘들죠. 키우는 게 정말 힘들구나. 특히 맞벌이를 하면서 산다라는 게 쉽지 않구나. 아직은 제가 아이가 어리거든요. 이제 9살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학교를 혼자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누군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가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제 와이프가 또 일정이 있어서 제가 또 휴가를 써서 아이 등교를 시켜야 되는 등교시키려면 휴가를 써야 되는 상황. 오전 반차까지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이를 돌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요즘 데려다 줘요. 차로. 근데 저희 아내가 운전을 못해서 저랑 같이 둘이서 이렇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든요.
정말 느끼는 거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그래야 된다는 게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요. 진짜 이 육아라는 게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방과 후에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도 좀 이것도 좀 걱정일 텐데요. 학원도 막 여러 군데 보내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정금희 씨?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을 내에 내 아이를 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던 중에 네. 친한 친구 이제를 찾았죠. 친한 친구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지금 현재는 마포 1호점 키움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공동육아. 예, 예.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의 생활하는 걸 보고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좀 예전에는 이제 학원밖에 거의 이제 맞벌이를 하면은 학원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공동 키움 육아를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이 돼요. 그 중에서도 부모 참여가 있고 네네. 그리고 교사진뿐만 아니라 함께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함께 같이 자치회의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도 하거든요. 아이들과 함께요. 그래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찾고 그리고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하는 면에서 그리고 마을 안에서도 자유롭게 놀고요. 그래서 예. 만족을 합니다. 정한님 오늘 또 아이를 또 세 명을 또 두 분을 또 데리고 오셨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맞벌이인데 네. 맞벌이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아이가 12시 반 정도면 하원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 12시 반 정도 되면은 많은 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하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있죠. 맞아요. 직장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고 아니면은 사람을 누군가를 써야든지 맞아요. 학원을 보내야 되는 입장인데 네네. 너무 어린 아이를 또 그 시간에 밥 먹고 나오는 아이를 학원을 보내는 것도 너무 곤란스러워서 아이도 힘들죠. 예.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는 공동육아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를 케어해서 그 터전으로 저희는 터전이라고 부르는데 터전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시스템이 돼요. 네네. 그 시작점부터가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 아이가 밖으로 돌지 않는 거에서 저는 거기서부터 매력을 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네. 공동 육아를 말씀하셨는데 그 선생님이란 개념도 사실 그 부모님들이 나눠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시스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부모님은 참여예요. 아이를 참여예요. 키우는 예. 참여자의 역할이고 주로 교육하는 사람은 그 교사분 세 분이 계세요. 아, 교사분이 따로 계시는 거군요. 교사분이 따로 계시고 그 교사분과 함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 아이들이 더 밝은 방향 그리고 즐겁게 키울 수 있는가를 네네네. 같이 모의하고 협의해서 같이 회의하는군요. 네네 그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는 거고 주인공은 무조건 아이예요. 네, 아이 중심으로요. 그렇겠죠. 네. 네,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0707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아빠입니다.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학원 뺑뺑이 돌리고 있어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떠세요? 또 아빠로서 박재인 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사실 대해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 들어갈 때 네네.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 일단 이 아이가 공부에 취미가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배운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예절을 배우고 뭐 이런 게 더 많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과정이. 근데 1학년,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학원을 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아이가 좋아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도 선택을 동네에 있는 방과후를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네네. 그러면 최소한 학교가 끝나고 다 같이 동네에 있는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모여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 수 있겠다. 네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커왔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마을에 있는 방과후를 지금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에 있는 방과후나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모든 동네나 모든 마을에 이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돌봄하실 때 많이 좀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또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지만 매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지금 현재는 매일 등교하고 있어요. 현재 매일 등교하고 네. 있어요. 네. 코로나 때는 안 그랬죠. 네. 아무래도 좀 그때는 또 육아 스트레스나 이게 좀 더 심하시지 않았나요? 어땠습니까? 뭐 부모인 저도 심하지만 특히 아이들은 더 심하죠. 아이들이 더 심하죠. 예, 왜냐하면 밖을 나가지 못하니 집에 있는데 또 집에서는 못 뛰게 하잖아요. 예, 그럼 뛰지 마라, 밖은 못 나간다. 층간 소음 때문에 또 네. 뛰지 마라, 어디 뭐 묶어놓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얘기도 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계속해서 조용히 해라,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손꽃놀이라든지 그렇죠. 집콕놀이, 네, 많이. 집콕놀이라는 게 있습니까? 집콕놀이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놀이, 뭐 상자 가지고 와서 뭐 만들어 보는 놀이. 하루 이틀이죠. 애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뛰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실제로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정화연님 그 아이랑 좀 다툼이 있거나 그런 적도 있습니까? 아이랑 다툼이 없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면 항상 그냥 아이들과 이렇게 좀 다툼도 있고 뭐 그런 편입니까? 저는 좀 다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좀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해요. 좀 뒤돌아서.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을 좀 겪으시고 육아에 대한 고통들이 있으실 때 그런 해결책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재인님께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일단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마을 단위로 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시행을 한 거죠. 네네. 네, 정부에서 시행을 한 거고,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각 구마다 좀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하긴 하는데, 뭐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자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한 25명 있고요. 네. 그리고 일시 돌봄이라고 해서 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네요. 네네. 이게 사실 이전에는 공동 육아였잖아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 키움센터랑? 일단 공동 육아하고 키움센터는 조금은 결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공동 육아는 부모가 중심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터전을 꾸려 나가는 모든 결정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게 공동 육아 방식이고 지금 현재 그냥 하고 있는 키움센터는 부모보다는 센터가 중심인 거예요. 그 센터를 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과 교사들. 나라에서 지원도 좀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들. 그럼 좀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공동 육아를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같이 공동 키움을 하고 있는 것이 키움센터예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돌봄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문자 온 것 좀 소개해 드릴게요. 7706님께서 황현 씨 안녕하세요. 천만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맞벌이 하다가 첫 아이 14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뒀는데요. 직장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을이 같이 키우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맞벌이 저희 아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아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 애기 28개월인데 이제 직장을 좀 그만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육아가 안 되니까요. 이게 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이 점을 어떻게 넘기셨는지 우리 어머님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화연님 어떻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우는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여서 점심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꼭 밥을 먹이려고 한단 말이죠. 밥은 왜 이렇게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 우는 아이랑 그리고 또 잘 들어가면 모르는데 떼쓰고 울면 엄마 안 갈 거야. 이거 계속 하잖아요. 또 신랑이 하다가 맞아요. 울면서 뒤돌아서고 근데 그건 또 엄마는 또 그게 미안해지고 미안하고 그리고 가면서도 울죠. 맞아요. 또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에 또 아기 맡길 때 또 부모님께 또 죄송하고 또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안한 게 많은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또 아프기라도 하면은 병원에 가야지. 아픈 애 밤새 간호하고
회사 가서 또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낳고 나면 꼭 엄마가 아파요. 네. 야, 이거 진짜 공감대가 느껴지네요. 이게 정말 그 맞벌이 하면서 육아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0707님께서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공동육아 시스템이 있다면 관심이 가지만 학원에서만큼 관리가 될까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로 믿고 맡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체적 관리 체제 및 체계 및 학부모와 소통, 피드백 등 뭐 이런 거 좀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정금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학원처럼 저희가 학업 중심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마을 내에서 놀이 중심으로 보시면은 더 쉽게 같이 그냥 놀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골목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이제 언니, 오빠, 동생들을 만날 예. 수 있는 공간이 실은 친구 만나러 없어요. 학원을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로 골목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센터 터전에서는 언니, 오빠, 동생들을 함께 만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방모임이 있어요. 학년 방모임도 있고 저희가 전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뭐 단톡방에서 소통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아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사진들과 함께 이제 회의도 하고 네. 이제 이 아이의 또 부모가 바라보는 내 아이와 그리고 교사진께서 또 이 아이가 단체 생활할 때는 이런 면이 있어요. 이 아이가 가진 성향과 이 아이가 가진 기질은 이렇습니다라고 피드백도 해주시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죠. 같이 놀이를 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네, 맞아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연님. 꼭 그 아이를 교육해서만 아이가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더불어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발달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그 아이가 그렇죠. 가진 장단점이 같이 노출이 돼요.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 막 골목대장도 있고 그랬잖아요. 막 같이 동네 애들 막 뛰어놀고 막 담 타고 넘어가고 막 그런 일이 많은데 요즘 그랬다가 난리 나잖아요. 사실. 지금 저희네 같은 경우 지금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렇지 재작년 저희 아이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고 터전으로 오면은 이런 봄 날씨에는 거의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 타고 놀고 뭐 거기서 이렇게 그 솔방울 같은 거 떨어진 것도 가지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터전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돌봄 프로그램에 다 속해 있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박재인이 이게 뭐 진입 장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지원 자격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공동 육아를 할 때만 해도 약간의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면접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뜻이 맞는가?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분들의 상대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졌군요. 네, 그래서 키움센터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그 서울시에서 하는 키움센터 홈페이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대기를 걸어 놓으시면 선착순으로. 선착순입니까? 그래서 티오가 나면은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이 안에서 아까 뭐 같이 뭐 산이나 들로 놀러 가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특히 어린이들한테 좀 아기들한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어때요? 저희 아이는 전래놀이가 또 있거든요. 전래놀이요? 네, 그래서 비석치기를 하고요. 비석치기를 해요? 그다음에 딱지도 접어서 같이 하고. 오징어 이런 거 합니까? 오징어 같은 거?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어릴 때 그게 언니 오빠들하고 놀았던 협동심을 저는 거기서 배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하늘땅 이런 놀이도 하고. 하늘땅.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전래놀이 선생님과 함께 규칙을 함께 정하고 재밌게 놀이를 하더라고요. 고무줄 연날리기 해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연날리기. 시냇물 건너 숲속 이거 한다고요, 애들이? 그런 것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요. 구슬치기도. 구슬 애들이 이렇게 주머니로 많이씩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뭐 자치기 뭐 이런 것도 합니까? 이런 거. 자치기다. 네네네. 지불놀이 합니까? 큰일 나죠. 지불놀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갔네요. 옛날 놀이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옛날 놀이를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좀 굉장히 좋네요. 듣기에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됐거든요. 이게 공동 육아나 공동 돌봄이었을 때 아무래도 좀 어머님들만의 약간 좀 스트레스가 있고 아버님도 아버님만의 약간 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좋은 점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분위기도 굉장히 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요? 아이들에게 이게 좀 하는 이제 놀이 문화나 이런 거 봤을 때 만족도가 실제로 오늘 방송이라 여러분들 나오신 거라 그런 게 아니라 만족도가 높습니까? 한 분씩 좀 이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재인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 확실히 아이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아 높습니까? 네. 처음에는 뭐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불편할 수 있긴 한데 네. 바로 익숙해지고 나면 계속해서 나가고 싶어 하고요. 네. 네. 학교도 물론 당연히 뭐 좋아하겠지만 네, 학교가 끝난 이후에 방과 후 활동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곳, 터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네. 아이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주는 거기도 하고요.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천만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맞벌이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방학이죠. 예, 방학이 되면 아침부터 학원을 갈 수도 없고요. 식사도 할 수 없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런 돌봄 센터가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방학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진짜? 방학은 최고예요. 만약에 왜요? 여름 같은 경우는 예, 뭐 예. 물놀이 같은 경우도 기획도 많이 하고 코로나 있기 전에 뭐 공연도 아이들 뭐 저희는 문화예술 공연도 굉장히 문화의 날 행사라고 해서 그런 거가 정례화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한 거. 네. 그리고 저희는 터전에 그 맛단지 선생님이라고 음식 조리하신 선생님을 따로 고용을 해서 이름이 너무 이쁘네요. 네. 맛단지 선생님. 예. 점심 걱정 없이 이렇게 아이들 항상 점심 그렇게 제공하고 식사를 있고. 해주시는 분도 따로 고용이 돼서 네네네. 그렇게.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군요. 저희가 그래도 그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먹거리가 가장 우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 육아형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참여가 1순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간식이라든지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좀 풍성하게 제공이 되죠. 아니 세 분 말만 들으면 다 너무 좋은 점만 있어서 이거 혹시 뭐 그런 적 없으니까 박재희님 이거 좀 그래도 이런 점은 좀 보완해야겠다. 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요것만 좀 더 보완되면 완벽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점 혹시 있을까요? 사실 터전에 공간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작년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바깥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주변에 시선도 있었고 못 나갔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집 밖에도 못 나갔는데요. 그래서 좀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정구민님께서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 육아를 우선으로 이렇게 알지를 못한 상황에서 저희 센터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모 참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참여해야 되고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점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아서 실은 이게 만족이 그만큼 더 높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참 강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부모님들이 참여가 많아서 강점이자 단점이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정화연님은 어떻게 좀 보완할 점 뭐가 있을까요? 저희 받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온 아이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 너무 만족도가 높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새로운 인원 충족이 좀 될 수 있는 환경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터전 자체가 커야 돼요. 터전 자체 같은 의견인데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 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네요. 터전이 크든가 애들이 크든가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든가 뭐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문자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구루님께서 이사 오기 전 지역 돌봄이 있었는데 한 아이당 월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애들이 4명이라 부담스러워서 상담만 받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네요라고 보내셨는데 그렇죠. 아이 한 명당 20만 원이면 사실 뭐 4명을 합치면은 그 저렴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금액이 이런 쪽에 좀 부담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지금 금액은 저희는 이제 공동육아형이다 보니까 조합비 포함해서 저희도 2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근데 다들 그 정도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부담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키움센터 과연 우리 학부모님과 아이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고 어떤 만족도를 갖고 계신지 너무 궁금했는데 세 분이 오늘 이 안의 상황들을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인사 끝인사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예, 정구민님. 예. 네. 뭐 저희 지금 상시돌봄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많은 알겠습니다. 지원하시고요. 선착순이니까 방송 듣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동네로 꼭 좀 이사 가보고 싶네요. 예. 오늘 세 분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육아 중에도 나와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는요. 981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로 한번 골라봤어요.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와 아이를 맡아주는 부모님께 늘 미안한 마음인데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 어느 정도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센터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